헬씨야, 무슨 일 있어? 아빠, 나 지금 배가 좀 아프네. 한 3번 정도 토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아빠 몰래 먹은 소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아빠가 얼른 집으로 갈게. 같이 동물병원 가자. 빨리 와. 아파 죽겠으니까. 혹시 다들 이런 상상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우리에게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고 우리가 즉각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평화로운 상상. 하지만 야생성이 남아있는 우리 고양이들의 습성 때문에 고양이가 아픈 곳을 알기 위해선 병원에 가지 않고선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 아프다는 말 대신 하는 행동 10가지. 헬씨 한번 안아볼까? 뭐야? 헬씨 다이어트 했어? 고양이의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의 급격한 체중의 변화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간혹 집사님들 중 고양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가 싶어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양이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하였을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에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건 역시 적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몸무게가 급격히 증가했다면 고양이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활동량이 줄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해보고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씨야, 밥 먹자. 뭐야, 헬씨야, 밥 벌써 다 먹었어? 고양이가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다고요? 고양이가 갑자기 밥을 많이 먹거나 혹은 밥을 너무 안 먹는다면 이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람도 몸이 너무 아프면 식욕이 없어지듯이 고양이들이 식욕이 없어졌다면 이미 고양이의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가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다면 이 역시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밥을 잘 먹는 모습이 예쁘다고 밥을 계속 많이 줄 경우 고혈압이나 높은 간 수치로 인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의 식욕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면 증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야, 물 엎었어? 아니, 왜? 물이 반이 줄었어. 이걸 헬씨가 다 마셨다고? 평소에 물을 너무 안 마셔서 고민시키던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급격한 음수량의 증가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의 음수량 증가는 고양이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고양이가 물 마시는 양이 늘어나거나 계속 물이 있는 곳 근처를 배회한다면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고 볼일을 본 후에도 화장실에 있는다면 고양이의 건강을 걱정해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울거나 집사를 찾는다면 변비나 장염 혹은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어 통증을 참지 못한 것이거나 집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발견하였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여 고양이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고양이는 원래 대소변을 잘 가리는 동물입니다. 아기 고양이들도 화장실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죠. 하지만 고양이가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본다면 고양이의 방광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나 관절염으로 인해 실수를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대소변 실수를 했다면 무작정 혼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고양이가 어떤 이유로 실수를 했는지 확인하고 실수를 해서 주인에게 혼날 걱정으로 풀이 죽어있을 고양이를 달래주는 게 집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건강 문제가 아닌 경우 중에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화장실로 가는 경로가 불편할 경우에도 대소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화장실의 환경이 어떤지, 위치는 고양이 동선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화장실 청소는 자주 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그루밍을 통해 자신을 가꾸는 깔끔하고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열심히 자신을 그루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가끔 나보다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한 곳만을 그루밍하고 있다면 이는 절대 고양이가 깔끔을 떨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오버 그루밍은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해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견 즉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치할 경우 상처가 깊어지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고양이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 질환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부 질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더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복통이나 관절이 아플 때, 상처가 났을 때, 방광염 등 어딘가 아픈 경우에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 더욱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 발견과 검사 후 진료를 통해 고양이의 고통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에도 고양이가 오버그루밍을 할 수 있으니 고양이와 보내는 시간에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아픈 곳이 생기면 습성상 감추려고 하고 고통이 심화되면 적들을 피해 몸을 회복하려 찾기 힘든 곳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항상 마중을 나오던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인지 마중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적신호입니다.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고양이가 만성질환에 걸려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같은 질환을 걸린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종종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마중도 잘 나오고 잘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자꾸만 숨어 있는다면 고양이의 건강이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수면 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수면에 보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보내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고양이가 아프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애교가 많은 고양이들도 있지만 원래 애교가 없고 시크하던 고양이들이 갑자기 애교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양이와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고양이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양이는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교를 부리고 자주 우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인에게 아프다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계속 주인과 붙어 있으려고 하거나 몸을 계속 비비고 끊임없이 운다면 고양이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골골송은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고양이는 두 가지 의미로 골골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도 골골송을 부르지만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골골송을 부른다고 하네요. 고양이가 평소보다 더 골골송을 자주 부르고 평소 골골송을 부르지 않을 상황에서도 자꾸 골골송을 부른다면 고양이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고양이가 아플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양이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은 다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오직 집사만이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평상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양이를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고양이가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지 체크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고양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